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5세 남성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며느리와 저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겪었던 오해와 상처에 대해서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처럼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이름은 박종훈입니다. 30년간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다가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아내는 제가 육아 10살 되던 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혼자 살고 있었죠. 아들 민우가 하나 있는데 벌써 35이 됐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이예요. 며느리 수진이와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아내가 투병할 때도 친딸처럼 병원에 와서 간호를 도왔고,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도 명절 때마다 저를 챙겨줬죠. 아버님,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세요. 수진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가 편해.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젊은 부부가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편할 리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강서구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고 아들 부부는 같은 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차로 20분 거리였죠. 일요일마다 아들네 집에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수진이가 해준 밥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오, 이거 맛있네. 우리 수진이 솜씨가 날로 늘어. 에이, 아버님, 칭찬은요.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죠.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2023년 3월 5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아침 9시쯤 민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강서구 대학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와주세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 민우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사는 뭐래? 지금 검사 중이에요. 뇌경색 의심된다고. 뇌경색.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민우와 저는 급하게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환자분은 급성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에 손상이 왔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른쪽 뇌에 광범위한 손상이 있습니다. 왼쪽 신체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비요? 네, 현재 왼팔과 왼다리의 감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민우가 벽에 기대며 비틀거렸어요. 제가 얼른 아들을 붙잡았죠. 치료는 가능한가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저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진이가 58살, 아직 젊은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니.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수진이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왼쪽 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 왼쪽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님,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수진아, 괜찮을 거야. 죄송해요.
제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대요. 그래도 재활치료 열심히 하면.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민우한테 짐만 되잖아요. 수진이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평생 돌봐줄 거야. 하지만 당신 저 회사 일도 바쁜데. 그때 저는 문득 생각났어요. 민우가 3개월 후에 미국 발령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요. 민우야, 민우가 제 눈을 피했어요. 아버지,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하지만 수진이가 알아챘어요. 당신 미국 발령 어떻게 하려고? 말해봐요. 포기하려고. 안 돼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당신 10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본사 발령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도 당신이 이런데 어떻게 가? 가요. 제발 가요. 수진아, 저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날 밤 민우와 저는 병원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저 발령 포기할래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수진이를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내가 있잖아. 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네가 미국 가 있는 동안 내가 수진이를 돌볼게. 아버지, 넌 내일 해. 수진이는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뭐야? 아직 팔팔해? 내 걱정은 하지 마.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내 며느리를 내가 못 돌보겠니?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라. 한 달 후 수진이가 퇴원했어요. 재활치료는 외래로 계속 받기로 했죠. 퇴원하는 날 수진이를 휠체어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 때문에 아버님까지 고생하시는 거. 고생은 무슨. 가족인데.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가 또 울었어요. 집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민우는 이미 일주일 전에 미국으로 떠났어요. 혼자 이 집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요?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하지만 매일 올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수진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왼쪽 팔과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첫 번째 난관이었어요. 수진이는 혼자서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저는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환자 이동 방법이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수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아니, 제가 나이가 든 거겠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잠깐만. 간신히 수진이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 앞까지 밀고 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겨야 한다는 걸요. 저기, 아버님, 응? 제가 혼자 해볼게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래? 밖에서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문 열어도 될까? 네. 문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진이가 병이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수진아, 혼자 하려다가 넘어졌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친 데 없어? 괜찮아요.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수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이번엔 허리가 아니라 등까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수진이를 다시 휠체어에 앉혔어요. 미안해요, 아버님. 제가 혼자 하겠다고. 괜찮아. 다음부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화장실은 괜찮다니까. 부끄러워하지 마. 아픈 사람한테 무슨 부끄러움이 있어.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장애인 돌봄 방법, 환자 이동 요령, 기저귀 사용법. 몰랐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수진이를 돌보는 하루가요. 세수를 하고 아침을 간단히 먹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제 일상이 될 거였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수진이네 집 도착. 저녁 8시까지 곁에서 돌봄. 1년 동안요.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올 때까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진아, 아버님이야. 네. 침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기저귀에 실수했어요. 그래? 괜찮아. 갈아주면 되지.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아픈 사람이 어쩔 수 없지. 수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었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씻겨야 했어요. 수진아, 씻어야지. 네, 욕실까지 데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휠체어가 문턱에 걸리고 욕실 바닥이 미끄럽고. 하지만 조심조심 해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혼자. 안 돼. 위험해. 제가 수진이의 옷을 벗겼어요. 며느리의 몸을 보는 게 불편했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마음으로요.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줬어요. 왼쪽 팔과 다리는 힘이 없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수진이가 계속 울었어요. 울지 마. 괜찮아. 씻기를 마치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죽을 끓여서 떠먹였습니다. 맛있어? 네? 감사해요. 다행이다. 오전 10시부터는 재활운동 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배운 대로 수진이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줬어요. 하나, 둘, 셋, 넷. 아파요. 조금만 참아. 이거 해야 나아져. 정말 나아질까요? 당연하지. 우리 수진이 꼭 다시 걷게 될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진짜야? 내가 거짓말하겠니? 재활 운동을 1시간 하고 나면 저도 수진이도 땀범벅이 되었어요.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오후에는 또 운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저녁 8시가 되면 수진이를 침대에 눕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6시 알람이 울리면 또 수진이네 집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그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는 시아버지를요. 1달이 지나고 아들 민우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수진이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 갔죠. 여보, 미안해. 이렇게 보내서. 수진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안할 것 없어. 내가 미안하지.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게 괜찮아요.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민우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죠? 걱정하지 마. 가서 열심히 일해라. 일주일에 1번씩 전화 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우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에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야, 민우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야. 하지만 울지 마. 민우가 돌아볼까 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는 계속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약속했으니 해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6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네 아파트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7시 정각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아버님이야. 네,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침실로 가면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잘 잤어? 네. 기저귀는 갈아야 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이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이고.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를 안아 올릴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렸고, 씻길 때마다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는 이렇게 하면 힘이 덜 들고, 목욕시킬 때는 샤워 의자를 사용하면 더 안전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나갔어요. 그리고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수진이 재활일지라고 표지에 적었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 30일째. 오늘 수진이가 오른손으로 컵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아직 힘이 없어서 떨어뜨렸지만 시도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2023년 4월 15일 44일째. 왼쪽 다리에 조금 감각이 돌아온 것 같다. 수진이가 발가락을 움직였다고 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희망적이다. 2023년 5월 3일 62일째. 재활운동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다. 수진이가 힘들어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기특하다. 매일 적다 보니 노트가 두꺼워졌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것도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의심이요. 5월 중순쯤이었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주민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했지만 그 사람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아파트 단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일동 사시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혼자 사시는 걸로 아는데. 근데 왜 맨날 오동을 들락날락해요? 글쎄요. 저도 아침마다 보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다 들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나야.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수진이도 잘 있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수진이 상태는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게 됐어. 정말요? 다행이다. 민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너는 일 잘 되고 있니? 네, 바쁘지만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6월이 되었어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를 씻길 때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아버님, 너무 더운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넌 시원하니? 네. 근데 아버님 얼굴이 너무 빨개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5세의 몸으로 매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느 날은 수진이를 씻기다가 어지러워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잠깐 쉬었다 할게. 아버님,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 아니야. 조금 더운 것뿐이야. 하지만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수진이 목욕을 다 마치고 옷을 갈아입힌 후 잠깐 마트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니야. 말해봐. 뭐 먹고 싶은데? 그럼 된장찌개요. 좋아. 그럼 재료 사올게. 30분 안에 올게. 집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매일 오시네요. 며느님 많이 편찮으시죠? 네, 많이 아파요. 혼자 돌보시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아드님은 언제 오세요? 1년 후에 올 거예요. 어머, 1년이나요? 그럼 그때까지 선생님이 혼자. 네, 제가 돌봐야죠. 아주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래도
매일 오시는 건 좀 뭐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상하게요? 네. 시아버지가 며느리 집에 매일 오시는 게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혹시 오해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좀 아주머니가 말을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걸요. 저는 제 며느리를 돌보는 것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요,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조심하시라고. 마트에 다녀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자, 먹어봐. 와, 맛있어요. 아버님 요리 실력이 늘으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걱정할 테니까요. 저녁 8시 수진이를 침대에 눕히고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같은 층에 사는 젊은 남자였는데 휴대폰으로 뭔가 하고 있었어요. 혹시 저를 찍는 건 아니겠죠?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일지를 적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110일째. 오늘 이웃이 이상한 말을 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나는 떳떳하니까.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혹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어요.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수진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뭔가 붙어 있었어요. 쪽지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누가 이런 걸 붙여놓은 걸까? 쪽지를 떼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버님, 혹시 우리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오늘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 카페에 글이 올라왔대요. 무슨 글? 수진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동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내용을 읽었어요. 오동 503에 사는 여자분 아시나요? 남편은 해외에 나가 있고 혼자 사는데 매일 나이 드신 남자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들어가 계십니다. 심지어 그 남자분이 시아버지라고 하네요. 며느리 혼자 있을 때 시아버지가 매일 집에 있는 게 정상인가요? 혹시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아침마다 그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아프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양보호사를 쓰면 되는데 왜 시아버지가 직접 뭔가 석연치 않네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쟤 때문에 아버님이 이런 오해까지 받으시는 거죠? 아니야.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요양원에 갈게요. 무슨 소리야? 이러다가 아버님 명예에 흠집이 생기면 어떡해요? 명예는 무슨? 나는 떳떳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나는 내 며느리를 돌보는 것뿐이야.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민우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 잘 있지? 응, 잘 있어.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당연한 일 하는 건데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뒤에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나는 떳떳하니까. 내 며느리를 돌보는 게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수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쪽지가 또 붙어 있었지만 떼어내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쪽지가 수진이네 집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이혼하세요.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게 말이 됩니까? 수진이가 그 쪽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수진아, 제가 요양원에 갈게요.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떳떳해. 하지만 사람들 말에 흔들리면 안 돼. 우리가 진실을 알잖아.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매일같이 내렸죠. 수진이를 돌보는 일은 계속되었지만 소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수진이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진이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죠.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니까. 이제 익숙해졌어.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힘드셔 보여요. 안 힘들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요즘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수진이한테 걱정감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수진이에게 옷을 입혔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수진아, 잠깐 쉬었다가 오후 운동하자. 네, 아버님.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현관 쪽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50대 아주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제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셔츠도 땀에 젖어 있었죠. 아주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의심과 경멸이 섞인 그런 눈빛.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차갑게 물었어요. 네? 며느리 집에서 뭐 하시길래 그렇게 땀을 흘리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를 씻겨줬습니다. 씻겨줬다고요? 네. 며느리가 혼자서는 못 씻으니까요. 그래도 그건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지 시아버지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요양보호사를 못 쓰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친정어머니를 부르시든지.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주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나이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땀에 젖은 셔츠, 지친 얼굴, 흐트러진 머리. 객관적으로 봐도 수상해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민우 친구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우 친구 강현수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전화 좀 주시겠어요? 이상했어요. 민우 친구가 왜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는 걸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현수 씨? 아, 선생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선생님, 혹시 민우 형한테 말씀하셨나요? 요즘 아파트에서 소문이요? 네, 제 아내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선생님이랑 형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소문인데요? 그게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아무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강현수 씨,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 며느리를 돌보는 것뿐입니다. 알아요,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사람들 입방가가 무섭잖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소문이 이제 민우 친구들한테까지 퍼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네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아주머니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했지만 둘 다 고개만 까딱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층에서 내리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그 사람이래. 문이 닫히기 전에 들린 말이었어요. 수진이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버님이야? 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어요. 침실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버님, 응?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무슨 소리야? 저 때문에 아버님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소문도 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오늘 아침에 옆집 아주머니가 왔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네. 현관 벨을 누르길래 나갔더니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이랑 저랑 그런 사이 아니냐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민우 씨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그 아주머니가 감히. 제가 소리를 지르자 수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미안해. 놀랐지? 아니에요. 아버님이 화내실 만해요. 그 아주머니 몇 호야? 아버님, 그냥 넘어가세요. 더 문제 커지면. 안 돼. 이건 명예훼손이야. 하지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요. 더 크게 만들지 말아요. 조용히 넘어가요. 수진이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참을게.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재활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 진짜 요양원에 가고 싶어요. 수진아, 아버님 명예가 더 중요해요. 제가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명예는 무슨? 나는 떳떳해.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야.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돌보는 게 뭐가 이상해? 하지만 내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줘? 내가 포기하면 민우는 어떡해? 수진이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당연한 일 하는 건데. 그날 저녁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마트 입구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를 보자 대화를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네? 5동 503호 사시는 분 시아버지세요? 네, 그렇습니다. 며느님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네, 뇌경색으로 반신불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돌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매일 가시는 건 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게요? 제가 뭘 이상하게 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제 며느리를 제가 돌보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그럼 어떤 뜻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아주머니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희는 그냥 조심하시라고? 조심은 무슨 조심입니까? 저는 떳떳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며느리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제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봅니까? 아들은 회사 때문에 미국에 가 있고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돈이 없어서 요양보호사도 못 쓰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족을 돌보는 게 죄입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트 입구가 술렁거렸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사람들이 저를 뭘로 보는지 알아요? 그때 마트 매니저가 뛰어왔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마트를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선생님, 돌아보니 젊은 남자였어요. 마트 직원인 것 같았죠. 네? 아까 그 아주머니들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도 부모님 돌봐본 사람이라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젊은이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그 작은 위로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 피로가 더 컸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민우야.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가 있죠? 아버지, 혹시 수진이 때문에 힘드세요? 아니야, 수진이는 잘 있어. 그럼 뭐예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고민했어요. 민우야, 네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네? 아버지가 며느리 집에 매일 가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네가 왜 미안해. 네 잘못이 아닌데. 제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아니야. 넌 내일 해야 해. 나는 괜찮아. 아버지, 제가 당장 귀국할게요.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너 1년 계약이잖아. 중간에 그만두면 어떡해. 하지만 아버지가 나는 괜찮다니까. 사람들 말 따위 신경 안 써.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넌 거기서 열심히 해.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를 포기하는 건 민우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도 여전히 6시에 일어났습니다. 7시에 수진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에 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 아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쪽지를 떼어내고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수진이한테는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아버님이야. 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거예요. 떳떳하게요.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어요. 수진이를 돌보는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놔도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아버님, 물 좀 드세요. 고마워, 너도 마셔. 수진이가 오른손으로 컵을 들었어요. 5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오, 잘하네. 이제 제법인데? 아버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재활 운동 시간이 되었어요. 수진이의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아파요. 조금만 참아. 거의 다 했어. 30분간의 운동을 마치고 수진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아버님도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나는 팔팔해. 하지만 사실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밤에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죠. 하지만 수진이한테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진이가 잠이 들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이 많이 좋아졌다. 오른손으로 컵도 들고
왼쪽 다리에도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보내고 나서 재활 일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8월 3일 154일째. 오늘 수진이가 혼자서 앉기에 성공했다. 10초 정도였지만 대단한 진전이다. 계속 이렇게 나아지기를 바란다. 일지를 쓰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종훈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그게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민원요? 네, 5동 503호 출입에 관한 민원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민원인데요? 선생님께서 매일 503에 출입하시는데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하신다고. 불편하다고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게 주민들께서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 의심스러운 행동? 네, 선생님과 503호 거주자분의 관계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 며느리가 제 며느리입니다. 제가 돌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주민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며느리를 돌볼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럼 됐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관리사무소까지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귀하의 5동 503호 잦은 출입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이라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화하신 분 계십니까? 아, 선생님 오셨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사무소장이 자리를 권했어요. 저희도 난처한 입장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무슨 민원입니까? 선생님께서 503에 매일 출입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제 며느리가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제가 돌봐야 돼요. 아, 그런 사정이? 아들은 미국에 발령 가서 1년간 없습니다. 제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봅니까? 사무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주민들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양보호사를 쓰시는 건 어떨까요? 돈이 없어서 못 씁니다. 아니면 다른 가족이 없어요. 저밖에 없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무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저희도 선생님 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를 계속 돌볼 겁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와 수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 앞에 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파트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쪽지를 떼어내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진짜로 요양원 알아봤어요. 수진아, 경기도에 괜찮은 곳이 있대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안 돼? 아버님,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아버님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요즘 아버님 얼굴 보면 너무 지쳐 보여요. 허리도 아프시죠? 제발요. 제가 요양원에 가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은 것 같아요. 수진아, 나는 네가 요양원 가는 거 원하지 않아. 왜요? 너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수진이가 울었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때 수진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여보, 나야.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틀었어요.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하지만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수진아, 뭔가 있지? 말해봐.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말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야 한다고요. 여보, 사실은 수진이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민우에게 말했어요. 소문, 쪽지, 민원, 모든 것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있었어야 하는데 쟤 때문에 내 잘못 아니야. 아버지, 제가 당장 귀국할게요. 안 돼? 하지만 이렇게 계속 아버지 혼자. 나는 괜찮다니까. 넌 거기서 내일 해. 아버지, 민우야, 아버지 말 들어. 넌 1년 계약이잖아. 중간에 그만두면 내 경력에 흠집 나. 그래도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떳떳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민우 오빠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이미 말했잖아. 더 일찍이요?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말해봤자 민우만 걱정할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재활일지를 적었어요. 2023년 8월 15일 166일째. 오늘 수진이가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다. 민우에게도 미안하지만 수진이한테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믿는다. 며칠 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민우야. 아버지, 혹시 제가 보낸 거 받으셨어요? 뭘? 택배요. 오늘 도착할 거예요. 무슨 택배? 나중에 받아보세요.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후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큰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허리 보호대, 손목 보호대, 파스, 영양제, 그리고 편지 한 통. 아버지께, 제가 아버지 곁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지 알면서도 부탁드린 제가 정말 나쁜 아들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저는 여기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아버지, 건강 꼭 챙기세요. 8개월만 더 버티시면 제가 돌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우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택배 잘 받았다. 고맙다. 아버지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8개월 후에 건강하게 돌아와라. 사랑한다, 아들아. 다음 날 아침 수진이네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년 남자를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 같았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대답 대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를 찍는 건가요? 실례지만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5층에서 내렸어요. 저도 5층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는 복도 끝으로 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또 핸드폰을 들었어요. 분명히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왜 저를 찍으십니까? 남자는 대답도 없이 계단으로 사라졌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수진이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아버님이야. 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까 그 남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저를 찍은 걸까요? 일주일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아버지, 민우야? 왜 이 시간에? 아버지, 혹시 카카오톡 확인하셨어요? 아니, 자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무슨 일이야? 누가 저한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아버지랑 수진이에 대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우의 카카오톡에 익명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형님, 한국 상황 아세요? 형님 아버님이랑 형수님이 매일 단둘이 그리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진이네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나오는 모습. CCTV 화면을 캡처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야, 아버지, 설마, 무슨 생각하니? 나는 수진이를 돌보는 것뿐이야.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사진을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요. 익명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까지 이런 걸 보낸 거예요. 민우야, 나를 믿니? 나는 네 아내를 돌보는 것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알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믿어요. 그럼 됐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아버지, 이건 너무... 민우야, 나는 떳떳해. 그걸 기억해라.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을 넘은 거예요.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진이를 돌본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익명 메시지 사건 이후로 민우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 제가 귀국할까요? 안 돼. 내일 계속해. 같은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어요. 민우도 불안하고 저도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수진이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 의자에 앉은 수진이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죠. 아버님, 제가 혼자 해볼게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수진이를 샤워 의자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아버님, 수진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놓칠 수 없었어요. 떨어지면 다칠 테니까요. 이를 악물고 수진이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잠깐만. 허리를 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버님,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병원 가세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알았어. 잠깐만. 간신히 수진이에게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렀어요. 수진아, 잠깐 병원 다녀올게.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넌 여기 있어. 금방 올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허리를 거의 못 펼 지경이었어요.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것도 꽤 심각한 상태예요. 디스크요? 네, 4번과 5번. 요추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하지만 우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2주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환자분, 지금 상태로 무리하시면 신경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혹시 지금 무리한 일 하고 계신가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환자를요? 요양보호사세요? 아니요. 제 며느리를 돌보고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되신 거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5세 연세의 환자를 혼자 돌보시는 건 무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하면 가족이시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쓰러지시면 며느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쓰러지면 수진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세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그리고 택시를 타고 수진이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아, 디스크래. 약 먹고 쉬면 나아진대. 디스크요? 그럼 당분간 쉬셔야죠. 응, 의사가 2주 쉬래. 그럼 어떡해요? 그동안 저는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안 돼요? 아버님 더 다치시면 어떡해요? 수진아, 요양보호사 부르세요. 제발요. 돈이? 제 적금 깨면 돼요. 제발 아버님 건강 먼저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은 너희 돈이야. 내가 쓸 수 없어. 아버님, 그날 저녁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민우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허리를 좀 다쳤어. 네, 어떡해요? 디스크래. 수진이 돌보다가. 아버지, 병원 가보셨어요? 응, 다녀왔어. 의사가 뭐래요? 2주 쉬래. 무리하지 말래. 그럼 당장 쉬세요. 하지만 수진이를 아버지, 제발요.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30분을 고생한 끝에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힘들었어요. 값이 30분. 평소보다 30분 늦게 수진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아버님이야. 아버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좀 늦었네. 수진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굽힐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잠깐만. 이를 악물고 수진이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아버님, 오늘은 그만 가세요. 저 혼자 있을게요. 안 돼. 제발요. 아버님 보는 제가 더 힘들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욕실로 수진이를 데려가야 했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일부터가 고역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 허리에 또 통증이 왔어요. 으악. 아버님,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수진이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욕실에서 수진이를 씻기는 동안 계속 허리 통증과 싸워야 했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오래 걸렸죠. 씻기를 마치고 수진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니 저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침대에서 저를 불렀어요. 응? 제발 요양보호사 부르세요. 이러다 아버님 정말 큰일 나요. 제 적금이 300만 원 있어요. 그거면 한 달은 요양보호사 쓸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왜요? 그건 너희 돈이야. 아버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수진아, 제발요. 아버님까지 쓰러지시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알았어. 알아볼게.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돈을 쓴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요양보호사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등급을 받고 등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심세만 한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 달, 그동안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다음 날도 허리 통증은 계속되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수진이네 집에 가야 했어요. 7시에 도착해서 수진이를 돌봤습니다. 모든 동작이 고통이었어요. 허리를 굽힐 때마다, 수진이를 안아 올릴 때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계속 울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오후에 재활 운동을 시키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정신을 잃은 건 아니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대답하세요. 괜찮아. 119 불러야 돼요. 안 돼? 그냥 좀만 쉬면. 거실 바닥에 30분 넘게 누워 있었어요. 그제야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제가 민우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안 돼? 왜요? 아버님이 이렇게 쓰러지시는데 왜 안 돼요? 민우가 알면 당장 귀국할 거야. 그럼 안 돼. 아버님,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였어요. 새벽 3시. 간신히 기어서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굽은 허리.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지만 일어날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30분을 고생했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힘들었어요. 8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 30분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30분이나 늦은 거였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줄 알고? 미안해. 좀 늦었네. 아버님, 얼굴이 왜 이래요? 창백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돌보는 동안 계속 어지러웠어요. 기저귀를 갈다가 또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 잠깐만. 그때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부터 그만하세요. 뭐? 저 혼자 있을게요. 아버님은 집에서 쉬세요. 안 돼. 아버님이 쓰러지시면 저는 어떡해요? 아버님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수진아, 제발요. 제가 한 달만 혼자 있을게요. 그동안 아버님 허리 치료하시고 요양보호사도 알아보시고. 하지만 너는 저 괜찮아요. 기저귀도 참을 수 있고 밥도 간단히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제발요 아버님. 제발. 수진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제 상태로는 수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수진이한테 걱정만 끼치고 있었죠. 알았어. 정말요? 응. 일주일만 쉴게. 그동안 허리 치료 받을게. 감사해요, 아버님.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수진이가 혼자 어떻게 지낼까? 밤에 재활일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9월 20일 200일째. 오늘 수진이에게 일주일 쉬겠다고 말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미안하다, 수진아. 금방 나아서 돌아갈게. 일지를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한가? 내 며느리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 무력함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쉬었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계속 걱정되었습니다. 매일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괜찮니? 네, 아버님. 괜찮아요. 밥은 먹었어? 네, 간단히 먹었어요. 혼자 있기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님이나 빨리 나으세요. 하지만 수진이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일할 수 있나요? 일이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환자 돌보는 일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것 들거나 허리 굽히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최소 한 달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환자 돌보는 일은
솔직히 환자분 연세에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내일부터 다시 갈게. 아버님, 아직 안 되셨잖아요. 많이 좋아졌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니까. 내일 봐. 다음 날 아침 6시. 오랜만에 알람에 일어났어요.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7시에 수진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놀랐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들이 널려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아, 급하게 침실로 달려갔어요.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님,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한참 전에 갈았어야 하는데 그대로였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뒀어? 혼자서는 못 갈았어요. 그럼 나한테 전화했어야지. 아버님 쉬시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언제든지 전화해도 돼. 급하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겼어요. 수진이의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거예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쉬었어.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없어요. 씻기를 마치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죽을 끓여서 먹였습니다. 수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거짓말,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괜찮았어요. 아버님이 돌아오실 거 알았으니까요. 그날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계속 아팠고 조금만 무리하면 통증이 왔어요. 10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수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거실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민우야. 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뭘? 귀국할래요. 무슨 소리야? 회사에 조기 귀국 신청했어요. 다음 주에 들어갈 거예요.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왜 그래? 아직 2개월이나 남았잖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버지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 허리 다친 거 알아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수진이가? 네,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도 계속 자기를 돌보신다고. 제발 민우 오빠 좀 돌아오라고. 그 애가 아버지, 저 이제 돌아갈래요. 제가 있어야죠. 민우야, 2개월만 더 버텨. 제발. 안 돼요. 아버지 더 다치시면 어떡해요. 나는 괜찮다니까.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여기 있으면서 매일 아버지 걱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2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귀국하면 좋은 평가 받고 승진도 빠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면 그게 다 물거품이 돼요.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민우야, 다음 주 월요일에 도착해요. 그때까지만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돌아온다. 조기 귀국으로요. 쟤 때문에 아들의 경력에 흠집이 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민우가 다음 주에 온대. 네. 너 민우한테 전화했지? 죄송해요. 왜 그랬어?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저 때문에 아버님까지 쓰러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민우 경력에 문제 생기는 거 알면서?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이 더 중요해요. 수진이가 울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오후 3시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수진이를 돌봤어요. 점심을 먹이고 오후 재활운동을 시켰습니다. 2시쯤 되었을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 가세요. 민우 오빠 곧 올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괜찮아요. 이제 남편이 돌볼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 없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버님 은혜. 은혜는 무슨 가족인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나야. 민우였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민우가 침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왔구나. 민우가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늦어서. 괜찮아. 아버님이 계셨잖아. 민우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어서 와라.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제게 절을 했어요. 고맙긴, 당연한 일 했어.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네가 돌봐라. 아버지는 이제 집에 갈게. 짐을 챙기려고 일어섰는데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계세요.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요. 괜찮아. 너희끼리 있어라. 아버지, 나는 집에서 쉴게. 너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둘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했어요. 후련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7개월 동안 매일 갔던 수진이네 집. 이제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재활 일지를 꺼냈어요. 2023년 10월 18일, 230일째. 오늘 민우가 돌아왔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7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 수진이가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민우가 잘 돌볼 거다.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민우야? 수진이는? 잠들었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 상태를 보니까 7개월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고생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못할 것 같아요. 넌 할 수 있어. 네 아내니까. 네. 민우야,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 잘 돌봐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지만 끄고 다시 잠들었어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9시쯤 일어나 느긋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상했어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이었는데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수진이는 잘 있을까? 민우가 잘 돌보고 있을까? 점심때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민우야, 수진이 밥은 먹었니? 네, 아버지. 죽 먹였어요. 재활 운동은? 아직 안 했는데 오후에 하려고요. 꼭 해라.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기저귀는 자주 확인하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래? 미안하다. 너무 간섭했네. 아니에요. 아버지가 걱정되시는 거 이해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서 쉬었어요. 허리 치료도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매일 민우에게 전화해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수진이 잘 있어요. 재활 운동은 매일 하고 있니? 네, 하고 있어요. 밥은 잘 먹고? 네, 잘 먹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우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8시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죄송한데 내일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제가 회사에 복직했거든요. 응, 알아. 그런데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전에 꼭 가야 하는데 수진이는? 그게 혼자 두고 가기가
알았어. 내일 갈게.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괜찮아.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아침 7시 다시 수진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민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어서 회사 가. 점심때쯤 올게요. 천천히 와. 나 있으니까. 민우가 나가고 수진이 방으로 갔어요. 수진아, 아버님이야. 아버님, 수진이가 반갑게 웃었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네. 근데 아버님은 어떻게? 민우가 회사 간다고 해서 왔지. 아, 미안해요. 아버님 쉬시는데. 괜찮아. 이것도 오랜만이네. 기저귀를 확인하고 갈았어요. 역시 익숙했습니다. 씻기고, 밥 먹이고, 재활 운동시키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점심때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괜찮아? 회의는 잘 됐니? 네, 덕분에 잘 마쳤어요. 그날 이후로 민우는 자주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내일도? 응, 갈게.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알았어. 결국 저는 일주일에 3, 4일은 수진이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할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거지. 하지만 아버지 허리도 안 좋으신데. 많이 나았어. 걱정 마. 사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민우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11월이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를 목욕시키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수진이 몸을 닦아주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일찍 왔어. 민우였어요. 회의가 일찍 끝났나 봐요. 여보, 아버지가. 수진이가 말하려는 순간 민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땀에 흠뻑 젖은 셔츠를 입고 서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지, 뭐 하신 거예요? 수진이 목욕시켰어. 민우가 침실 쪽을 봤어요. 침대에 수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방금 씻어서 머리가 젖어 있었죠.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갈게.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민우야. 아버지, 내일은 안 오셔도 돼요. 응? 내일 회사 가잖아. 제가 반차 낼게요. 왜? 회의 있다고 했잖아. 그냥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우야,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민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며칠 후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가 전화를 끊은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한 번씩은 전화하던 아들이었는데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나야. 네, 아버지. 수진이는 어때? 괜찮아요. 재활 운동 잘하고 있니? 네. 대답이 짧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 있니? 없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힘들면 말해. 아버지가 도와줄게. 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오후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무슨 말일까요? 토요일 오후 2시, 민우네 집에 갔어요. 민우가 문을 열어줬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이는 낮잠 자고 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우가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민우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말해봐. 뭔데? 아버지, 혹시, 응? 아버지랑 수진이
뭔가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제가 회사에서 들었어요. 회사에서? 네, 회사 동료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한테 들었다고. 뭘 들었는데? 민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였어요. 5동 503호 관련 제보입니다. 며느리 남편이 해외 발령 갔을 때 시아버지가 매일 집에 출입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시아버지가 계속 와서 며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땀에 젖은 채로 욕실에서 나오는 걸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남편 있는데도 계속 온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남편분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야, 이건 오해야. 오해요? 나는 수진이를 돌보는 것뿐이야. 그럼 왜 제가 있는데도 오신 거예요? 네가 회사 가야 한다고 해서. 아버지, 저 바보 아니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다 봤어요. 아버지가 땀 흘리며 욕실에서 나오시는 거, 수진이 머리가 젖어 있는 거. 민우야, 처음엔 아버지를 믿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뭐, 이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떳떳해. 제가 소리쳤어요. 나는 네 아내를 7개월 동안 목숨 걸고 돌봤어. 내 허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참았어. 수진이 때문에, 너 때문에. 아버지, 그런데 지금 뭐야? 네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버지,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은 뭘 알아? 그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수진이를 돌봤는지 봤어.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수진이었어요. 저희 목소리를 들은 모양이에요. 민우가 침실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수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다시 누워. 무슨 일이야? 왜 싸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다 들었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수진아, 네 잘못 아니야. 제가 말했지만 수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여보, 진정해. 민우가 아내를 안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의심한다. 7개월 동안 목숨 걸고 돌봤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우가 거실로 나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니? 이거 뭐예요? 민우가 보여준 건 이혼 서류였어요. 이혼 서류? 네,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 제가 아버지를 의심하는 걸 보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마. 제가 소리쳤어요. 이혼은 무슨,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제가 의심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대요. 민우야, 아버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없었어. 몇 번을 말해야 하니.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네, 아버지가 정말 수진이를 돌보기만 했다는 걸. 순간 떠올랐어요. 재활일지. 잠깐만.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노트. 수진이 재활일지. 이걸 봐. 민우에게 노트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7개월 동안 매일 적은 일지야. 민우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3월 10일 5일째. 수진이가 많이 울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서 힘들어한다.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4월 1일 27일째. 오늘 수진이가 오른손으로 컵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떨어뜨렸지만 대단한 진전이다. 2013년 5월 15일
71일째. 왼쪽 다리에 조금 감각이 돌아온 것 같다. 수진이가 발가락을 움직였다. 희망이 보인다. 민우가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3년 6월 20일, 107일째. 오늘 이웃이 이상한 말을 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나는 떳떳하니까. 2023년 7월 10일, 127일째. 쪽지가 또 붙어 있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수진이한테 보여주면 안 되니까. 2013년 8월 15일, 163일째. 오늘 수진이가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2023년 9월 20일, 199일째.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수진이한테 말할 수 없다.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2023년 10월 1일, 210일째. 오늘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수진이가 119 부르겠다고 했지만 막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민우가 온다. 민우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260일째. 민우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 7개월 동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내 며느리를 지켰다. 그걸로 충분하다. 아버지, 민우가 노트를 꼭 안고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야, 제가 미쳤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민우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민우야, 그만해. 제가 아들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민우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살 넘은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침실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혼자서 휠체어를 움직인 거예요. 수진아. 아버님. 수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찮아. 다 끝났어. 세 사람이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민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 일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될까요? 뭐? 아파트 주민들한테요.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민우야,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있어요.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죠. 명예는 무슨...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민우는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오복삼호 며느리 남편입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동 503에 사는 김민우입니다. 제 아내와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제 아내는 올해 3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 발령을 앞두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1년간 아내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7개월 동안 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활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15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가 생겨 거동도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조기 귀국한 후에도 아버지는 제가 회사 갈 때 와서 아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은 이상한 눈으로 보셨습니다. 사진을 찍고 쪽지를 붙이고 소문을 퍼뜨리셨습니다. 심지어 저에게까지 제보를 하셨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7개월 동안 매일 일지를 쓰셨습니다. 아내의 회복 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습니다. 그 일지를 읽으며 저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제 아버지를 이상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아버지는 그저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를, 가족을 돌본 것뿐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돌보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게 의심받아야 할 일입니까? 제 아버지는 영웅입니다. 저와 제 아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의심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동 오복 3호 김민우 올림. 글과 함께 재활일지 사진 몇 장을 첨부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글은 아파트를 넘어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눈물이 나네요. 정말 대단하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돌보는 게 왜 이상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503호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문 퍼뜨렸어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존경합니다. 민우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봤어요. 응, 봤어. 사람들이 다 사과하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힘들었던 7개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나는 내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민우가 글을 올린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예전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그 아주머니였죠. 선생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제가 오해를 해서 쪽지도 붙이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젯밤에 아드님 글 보고 한숨도 못 잤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진심으로요. 아주머니가 또 한 번 깊게 절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에도 여러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루 종일 사과를 받았어요. 저녁 무렵 관리사무소장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민원 넣으신 분들께 다 연락드렸습니다. 모두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며칠 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신문사에서 연락 왔어요. 신문사? 네, 인터뷰하고 싶대요. 아버지 이야기를요. 안 돼, 그런 거 하기 싫어. 하지만 아버지, 민우야,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우가 올린 글이 SNS로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습니다. 이런 시아버지가 진짜 영웅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며느리 돌보는 시아버지, 정말 존경스럽다. 지역신문에도 실렸어요. 65세 시아버지, 7개월간 반신불수 며느리 헌신적 돌봄 기사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TV 프로그램 PD라는 사람도 왔어요.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런 건 사양할게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어요. 감동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족을 돌본 것뿐이에요. 결국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네 집에 초대받았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갈게. 저녁 6시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보행 보조기를 잡고 있었지만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보세요. 제가 설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재활 운동했어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3월에 쓰러졌던 수진이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혼자 걸을 수 있대요. 수진아, 아버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민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 7개월 동안 매일 재활 운동 시켜주신 덕분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로 전환했어요. 재택근무? 네, 회사에 사정 얘기했더니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일하면서 수진이 돌볼 수 있어요. 잘 됐구나.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신청했어요. 다음 주부터 주 3회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 내년 봄쯤에는 혼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속도로 회복하면 충분히 가능하대요. 수진아, 정말 잘 됐다. 아버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걷는다. 그것만으로도 지난 7개월이 헛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민우가 저를 초대했어요. 아버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집에서 파티해요. 파티? 네. 아버지, 저희, 그리고 몇 분 더 초대했어요. 누구를? 오시면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민우네 집에 갔는데 이미 여러 사람이 와 있었어요. 병원 의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마트에서 만났던 젊은 직원, 그리고 놀랍게도 옆집 아주머니와 몇몇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이게 무슨 아버지 감사 파티예요.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수진이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희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의학적으로도 환자분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예요. 조기 재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신 좋은 사례입니다. 물리치료사도 말했어요. 매일 빠짐없이 재활 운동을 시키신 게 주요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옆집 아주머니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잊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수진이가 일어섰어요.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걸어서 제게 왔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이거 받으세요. 수진이가 편지를 건넸어요. 이게 뭐니? 제 마음이에요. 읽어보세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님께 아버님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 아버지, 은인, 아버님은 제게 모든 것이세요. 3월 5일 제가 쓰러졌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움직일 수도 혼자 있을 수도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오셨어요. 매일 아침 6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아버님은 제 손이 되어주셨고 발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허리가 아파 쓰러지셨을 때도 저를 지켜주셨어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님은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두 번째 생명을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꼭 다시 걷겠어요. 아버님께 제 두 발로 걸어가서 인사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아버님. 딸 수진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울고 있었고 민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수진아, 네, 아버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내 며느리의 천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재활 일지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수진이가 편지를 줬다. 평생 간직할 편지다. 9개월 전 수진이가 쓰러졌을 때 나는 단지 가족의 도리를 다하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더 많은 걸 얻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고, 사람들의 선입견과 싸우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배웠다.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허리도 망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심지어 내 아들한테까지 의심받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오늘 수진이가 걸어서 나에게 온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았다. 이제 수진이는 곧 완전히 걷게 될 것이다. 내 역할은 끝났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긴 한 해였어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1월 어느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뭐? 어디 다쳤어? 아니에요. 걸었어요. 뭐? 혼자서 보조기 없이 심장이 쿵 뛰었어요. 정말? 네, 지금 당장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민우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수진이가 보조기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제게 걸어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수진아, 10걸음. 수진이가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해냈어요, 아버님. 제가 해냈어요. 수진아, 정말, 정말 잘했어. 저도 수진이도 민우도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수진이가 다시 걷는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가 저를 공원으로 불렀어요. 아버지, 여기로 와주세요. 왜? 그냥 와보세요. 아파트 단지 안 작은 공원에 갔어요. 그곳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보조기도 없이요. 아버님,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게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어요.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수진이가 제 앞까지 걸어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진짜 걸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 내리셨어요. 완치? 네.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이제 일상생활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민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수진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버님도요. 아버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이제 제가 아버님 돌봐드릴 차례예요. 뭐? 아버님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수진아, 그리고 주말마다 아버님 집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수진이가 중간중간 쉬긴 했지만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요즘 생각해 봤어요. 뭘? 가족이 뭔지요? 예전에는 그냥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뭘?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힘들어도, 오해받아도, 지쳐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이 보여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너희가 있어서 아버지는 행복해. 저희도요, 아버지. 3월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수진이가 쓰러진 날이었어요. 민우가 저를 또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꼭 오세요. 그래, 갈게. 저녁 6시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수진이가 뛰어왔습니다. 뛰어왔어요. 아버님, 수진아, 뛰면 안 돼. 괜찮아요. 이제 뛸 수도 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움직이지도 못했던 수진이가 지금은 뛰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이 정확히 1년이에요. 그래? 수진이가 쓰러진 날이요. 그날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우야, 아마 저는 귀국했을 거예요. 그리고 경력도 망치고 수진이도 요양원에 가거나 최악의 경우 민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계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나는 그저 아버님은 영웅이세요. 저희의 영웅. 식사를 마치고 민우가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거 드리려고요. 이게 뭐니?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아래에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연태 13년 3월, 2024년 3월, 우리가 함께 이겨낸 1년. 사랑하는 아버지께, 민우, 수진 올림. 민우야, 수진아, 아버지, 평생 저희 곁에 계세요.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세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액자를 가슴에 안고 걸었어요. 거리에는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 개나리, 목련, 새로운 봄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액자를 거실 벽에 걸었어요. 그리고 재활일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2024년 3월 5일, 1년. 정확히 1년 전 오늘 수진이가 쓰러졌다. 그리고 오늘 수진이는 완전히 회복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다. 고통도, 오해도, 좌절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겨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저 가족을 지킨 것뿐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돌보는 것.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그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이제 이 일지는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적을 일이 없다. 수진이는 다시 걸을 수 있고, 민우는 일을 잘하고 있고, 나는 두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하고 싶다. 가족을 포기하지 마라. 힘들어도, 지쳐도, 오해받아도, 가족은 그럴 가치가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돌보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박종훈 일지를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저에게도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내일 저녁에 제가 해드릴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게요. 그래, 고맙다. 사랑해요, 아버님.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이것이 제가 지켜낸 것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이니까요. 봄날의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따뜻한 날들이 계속될 거예요. 함께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